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사업이었죠. K원전 수출. 그런데 계약을 잘못해서 수출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APR14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포함하는 우리 원전 그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APR1400을 수출할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 원전 한 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의 기자재와 용역 계약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술 사용료도 1억 7,500만 달러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6억 5천만 달러의 기자재 용역에는 원자력 제어 계책 시스템이나 핵 증기 공급 계통 같은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 납부 조항 역시 예전에 한미 원전 기업이 체결했던 계약보다 좀 후퇴한 조항인데요. 1997년에 이미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이었던 미국의 원전 업체가 있습니다. ABBC라고 하는 건데, ABB 그룹에서 미국의 C를 인수해서 ABB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요. 이때는 기술 사용료 대가로 10년 동안 약 3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 조항에는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협정상 이 금액 자체가 고정이 아니라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정말 일방적으로 웨스팅하우스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니까 웨스팅하우스사의 지분 49%를 갖고 있는 캐나다 기업 카메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주가가 올 들어서만 5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만 보더라도 원전 한 기당 약 8억 2,500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그냥 주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거의 조 단위의 돈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 4세대 원전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형 모듈인 그 SMR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사의 사전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절차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전 마케팅도 안 되고 구매를 제한하는 것도 안 됩니다. SMR은 기존 그 대형 원전의 주요 기기를 소형화해서 모듈로 담아낸 그런 장치라서 소형, 스몰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수요국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달라지는 그 대형 원전하고는 다르게 SMR은 기성복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도 간편하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시장이 약 4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4세대 핵심 에너지 공급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개발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와 원전업계도 이제 2030년까지 해외 수출 목표로 해가지고 좀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SMR의 가압 경수로가 APR1400,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체코 선출하는 웨스팅하우스사의 그건데, 그거를 주 기기를 소형화한 형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사의 주장을 적용을 해버리면 이 ISMR 역시 그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을 못하는 그러한 협정을, 그러한 조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웃긴 게,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 자체도 웨스팅하우스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사의 특정 원자로 노형에 대해서 기술 자립 확인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도 웨스팅하우스사가 90일 안에 우리 측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하지 않으면 다시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제3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이 제3의 전문기관 역시 미국 기관으로 한정을 한 거죠. 웨스팅하우스사는 물론 지분 49%가 캐나다 기업이 있긴 하지만 미국 기업입니다. 즉 웨스팅하우스사가 싫다고 하면 우리 원전 수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는 원자력 발전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그런 연료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원전 연료 공급 권한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 분량의 100%가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공급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50%를 또 웨스팅하우스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원자력 연료 같은 곳에는 장사하기가 되게 깝깝해지는 거죠. 문제는 또 있는데요.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 좀 급조한 컨소시움, 팀 코리아라고 있죠. 팀 코리아가 어쨌든 앞장서서 체코 정부와 협약을 하고 마지막에 윤석열이 가가지고 이제 힘을, 어쨌든 대통령이 갔으니까 힘을 빡 실어준 건데, 팀 코리아가 체코 정부와 협력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현지 업체가, 체코 업체가 전체 프로젝트의 약 60%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는 범위이긴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정부도 당연히 뭘 하는데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라고 당연히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에 조항들 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보다 보니까 이게 돈이 갑갑한데, 체코 원전 2기 건설 비용이 약 24조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24조 중에서 14조 원이 체코 현지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 또 2조 원 가까이가 웨스팅하우스사에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쇠바지가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8조 남지 않냐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부대 비용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강조해서 드디어 원전 수출이다 라고 할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뒤에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아직도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 이제 IP 소송, 법정 분쟁,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약간 타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든지 각종 이제 법정 소송과 정치적인 논란 같은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속 지연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과 수익에서 감소를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게 과연 정말 돈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요거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민간국가 지정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미국이 제시했던 게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을 우리한테 덮어 씌우면서 민간국가를 지정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정책 견지를 묶어가지고 우리의 이익이 진짜 얼마 될 것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죽 쏘소 개 줬다.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표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계약 조건이 일단 50년 장기 계약 있고, 로열티가 과도하고 용역 의무가 과도합니다. 그리고 기술 자립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 없이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또 핵심 기자재와 연료 공급 또 웨스팅하우스사에 매여 있는 종속적인 구조이다. 그리고 현지 업체의 참여가 좀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한국 기업 몫이 좀 많이 축소되어 있고, 외국 기술에 의존되면서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좀 많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도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은 현재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현재 전력 수급의 문제도 있고 당장 대체제도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원전의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빨리 키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원자력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고 완벽한 처리 방법이 나온다면 저도 뭐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개발도 너무나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특허 원전 수출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생 난리를 부르는데 실상을 까보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없고 오히려 외교 분쟁거리만 많아졌다, 위험 요소만 많아졌다, 그리고 죽 쏘서 개주는 그 꼴만 됐다. 와, 이거는 경제적인 이익이 부족한 걸 넘어서서 그냥 글로벌 호구라고 하죠. 그냥 미국의 어떤 기업에게 그냥 개 호구짓을 한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것을 좀 차단하게 됐는데 깝깝합니다. 이 꼬라지를 알면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들은 또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요.